반갑습니다. 저희 질문기자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당시에 거리에서 버스킹과 정말 힘겨운 싸움 하시면서 그 탄핵을 이끌어 주신 민주당 손명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네. 용인시를 손명수입니다. 네. 의원님. 근데 사실 의원님을 우리 시청자들이 네. 초선 의원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한 뭐 100몇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민주당만 보니까 70명입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을 그 상징하는 게 그거였어요. 쇼츠에 네. 노래하는 국회의원.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제가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또 특별 무대 이따가 준비했는데 네. 이 기타도 직접 치시더라고요. 네네. 네, 저는 안치환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비교가 안 악보도 되죠. 없고 이렇게 치시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 좀 야외에서 집회하면 지치거든요. 지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좀 가신 거예요, 기타? 네, 이제 사실 12월 3일 그 내란이 터지고 12월 14일 날 저희가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맞아요, 소추했죠.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국회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12월 7일 날 또 한 번 이게 투표 불성립으로 안 됐잖아요. 네, 한동훈이 안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집에도 못 가고 다 의원들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네. 로텐더 홀에서 이제 릴레이 발언을 그렇죠. 밤 12시까지 이어갔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손 의원은 발언하지 말고 노래를 좀 해달라. 근데 박찬대 의원님이 어떻게 알아요, 원대가? 평소에 좀 이렇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노래를 좋아한다. 원내대표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로텐도홀에서 타는 목마름을 처음 불렀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촛불 행동에서 이승환 씨 그때 12월 13일 날 그쵸. 여의도에서 할 때 네. 저도 노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데뷔를 했습니다. 광야에서를 불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저희 반딧불. 네, 나는 반딧불 한번. 예. 황가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3.1절 때도 광화문에서 이제 그때 타는 목마름으로 불렀었는데 네. 이제 광화문에서 저희가 매일 또 릴레이 발언을 했었어요.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맞아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네, 그때 네. 알아서 한번 모실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어요. 예. 추웠잖아요 또. 굉장히 추워가지고 기타 코드 잡기가 힘들었는데. 저 그날 기억납니다. 와 네, 콧물이 막 질질 나오는데 아니 이게 3월 날씨가 아닌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기억나시죠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그 도보 행진 하시고 맞습니다. 와서 네. 그 광화문 이렇게 네, 앞쪽 뒤쪽 해서 천막 맞습니다. 치고. 천막 치고. 기억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나는 반딧불을 좀 위로를 굉장히 요즘 많이 받는 노래라고 그래서 한번 불렀는데 조회수가 170만이 넘어가요. 완전 유튜브 스타시네요. 저희가 자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반 시청자들 한번 보여드리고 네. 자료 네, 한번 네, 보시죠. 네, 네, 네. 의원님 노래하는 장면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서 11월 13일 날 광야에서 불렀을 때입니다. 이때 네네. 한참 이제 응원봉 같은 거 나와서 네네. 그때 이제 빛의 혁명. 빛의 혁명.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네. 장면 너무 훌륭하네요. 아이고 제 네. 작은 노래가 위로가 됐다면 좀 너무 아니 근데 영광이죠. 머리도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약간 백발에 이렇게 안경도 고서 이게 그냥 가수 하셔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겠는데요? 아닙니다. 패션 조금 챙기시고 다니시는 아닙니다. 20 계획도 있어요. 앨범을 내셨더라고요. 뭐 앨범을 냈다고 하긴 그런데 이제 음반 제가 있다고 하시던데. 세 곡을 제가 이제 썼는데 네. 직접 썼는데 작곡도 하세요? 네, 어떻게 와 이거 지드래곤이시네. 장난 아니시구나. 이제 음악하는 후배가 뭐 기념으로 좀 녹음을 하자 그래서 녹음을 가수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네. 세 곡 녹음했었습니다. 이집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다시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녹음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곡이 나오면.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원래 그 주 전공은 행시 출신, 국토부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또 30여 년 제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네. 와 이게 그러니까 나름 국토부 문무를 겸비하셨구나. 아이고 아닙니다. 행시 출신의 국토부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네. 제가 국토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직 의원들 교통 쪽에서 아주 일가를 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국토부 2차관까지 하셨죠? 네네 2차관 했습니다. 하시고 앨범은 국토부 다니시면서. 네 그때 국장 때 국장 때. 예, 녹음을 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탄핵 인용되었던 네네. 그러니까
4월 4일. 아니 저는 4월 이제, 4일. 예, 궁금한 게 두 개 여쭙고 싶은데 12월 3일 날은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TV 틀고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12월 3일 날은 계엄날. 이제 저녁 먹고 막 집에 들어갔다가 음. 그 계엄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왔죠. 아.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 봉쇄가 돼서 저도 이제 세 번째 시도해가지고 처음에 시도했을 담을 넘었는데요. 네. 이제 군인들하고 경찰이 다 이렇게 거의 한 10m 간격으로 지키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담을 넘으려고 했을 때는 까만 옷 입은 군인이 끌어내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오, 그런데 그 이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더라고요. 오, 저 그때 처음 봤- 오. 굉장히 무서웠죠 사실. 그쵸. 이제 특히 뭐 이제 포고령이 어마무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다 하는데도 못 들어간다. 야.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두 번째는 또 넘으려고 그러는데 또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또 못 넘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가다가 이제 그러다가 세 번째 시도 만에 담을 넘었죠. 와, 저는 담 넘은 의원들을 봤는데 이렇게 끌어내렸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 까만 옷 입은 군인이 그 올라찼는데 뒤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그때는 정말 철렁하더라고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뭐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지 마라. 거기서 이제 뭐 맞아요. 하면은 현행범으로 한다 그런 맞아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고 저도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또 걸어가다가 이제 세 번째 만에 담을 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와, 위험했네요. 그때 다들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150명을 채워야 된다.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예. 그 11월 10일 그러니까 4월 4일 4월 4일 네, 12월 3일로부터 이제 소추되고 111일이 지났어요. 111일, 예. 만약 이때까지 이제 119일 정도 했는데 그렇죠. 4월 4일 11시 22분 네. 이때는 어디서 보셨습니까? 의원회관에서 봤습니다. 아, 회관. 원래 그 전날 날 샜잖아요, 다 의원들. 예, 날 새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 시도 의원들 저 용인의리 지역구잖아요. 용인을. 이제 가까우니까 시도 의원들 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 방에서 우리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같이 보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상이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과 국회 보좌진들 직원들 신분증이 있는 사람 외에는 국회 맞아요. 출입을 다 금지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도원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아, 맞아요. 한 이틀 전부터 통제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보좌진들하고 제 방에서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봤죠. 아, 그러시군요. 예. 숙연한 아주 진중한 자세로 아, 봤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뭐 저희가 외람된 부탁이긴 한데 그 처음에 약속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기타 노래 한 곡. 예. 저희 약속해 주신 대로 알겠습니다. 자리 예.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 저희 마이크 설치해 놨는데 반딧불 예. 저희가 그러면- 탄핵 축하 이 파티를 알겠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제가 뭐 부족하지만 예. 제가 그 불렀던 노래 중에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네. 그래서 사실 앵콜도 받아가지고 며칠 후에 한 번 더 불렀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노래 한번 네. 1절만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시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몰랐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CBS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갯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여기서 음악 프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야,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목이 잠겨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오시네. 여기서 목이 잠겼다 하시면. 와, 대단하십니다. 와, 제가 본 역대 의원 중에 최고신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좀 마셔도 됩니까? 드십시오. 이거 날계란이라도 좀 준비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와, 의원님, 이거 그냥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제대로 그 적재적소에 봤네요. 의원을 잘 활용하시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의 연설도 좋으시겠지만 이 노래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연설이 하는 사람 많겠는데 와, 이거 완전 썸씽 스페셜이네요. 하여튼 그때 하여튼 다들 힘들 때잖아요. 네. 그래서 제 뭐 노래가 작은 위로라도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야, 훌륭하십니다, 진짜. 제가 다시 박수. 와,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저거 그리고 별거 아닌데 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거 완전 달라요. 저는 기타 못 치는데 네네. 제 친구가 쳐보길래 이제 그것도 못하냐 한번 잡아봤더니 이거 한다고 입하고 따로 논다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대학 때 원래 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기타는 처음 잡았는데 네. 대학 때 그 후로 쭉 기타를 조금씩 쳤었습니다. 그러네요. 고등학교 때 이미 계엄 때 한번 쓰려고 이게 큰 그림을 그리신 건 아니죠? 어쨌든 제가 윤석열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아니 또 이제 지역구에서도 출중하시고 이 문무를 겸비하셔서 이제 그 민주당에 아주 좋은 그 보석이 될 것 같으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선이 눈앞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민주당의 대권 플랜.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 현재는 뭐 이재명이 아니냐
이 국면이고 국민의힘이 좀 파고들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도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는 게 사실이고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탄핵 전국에서도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렇죠. 변호하고 그랬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막 하면서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서 역설적으로 역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그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도 있지만 또 사실 안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마시켰으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안 했던 분들 중에서 이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네. 이 난세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평소에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이른바 중도층. 네, 오히려 많이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최근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 지지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의원님 이제 지역구도 용인 이쪽이 네네. 경기도에서는 일종의 경기도 맨하탄 아닙니까? 경기도의 중심부, 네, 맞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처럼 네. 나름 여기가 이제 뭐 죽전, 뭐 수지, 뭐 등등등, 그렇죠. 예, 용인이 다 그런 곳이니까.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네. 제 지인들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징글징글하다. 맞아요. 예, 네. 사실 3주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기각 뭐 3대 5대 3 뭐 대드락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들이 이거는 시체말로 이제 야 이건 무조건 아작내고 가야 된다. 윤석열 더 이상 소프트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계기가 3월 8일 구속 취소. 구속 취소의 지기현 부장판사. 석방. 예. 3월 7일 날 판결 나고 3월 8일 날 석방이 됐잖아요. 토요일 날. 탈옥했잖아요. 그때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이후로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NT를 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분 중에서 저에게도 전화 와가지고 맞아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게 이 지금 역설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하는 소리지. 그러면 윤석열이 이재명 도와주려고 감옥에서 나온 거냐?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기각될 줄 알았어. 그렇죠. 예, 기각 시킬라 그랬지, 솔직히. 네, 예, 그렇죠. 침대 축구 해가지고 3월 26일. 3월 26일 예, 유죄 나오면은 예.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예, 그쵸.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여담인데 3월 26일 그 선거 무죄 나왔잖아요. 네. 예,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도 그러길래 이건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논쟁이 안 돼요. 네.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소한 이제 커피 내기 했거든요. 네. 제가 한 30명 다 털었습니다. 예, 저도 그날 법원에 있었는데 법원 앞에 예. 그때 저희는 사실 무죄가 날 걸로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상 무죄가 나니까 참 그때 기분이 이렇게 역사에 또 한 획을 걷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논리인데 이런 걸로 잡아들이잖아요. 윤석열은 100년 나와요. 그러면. 거짓말 더 했죠. 예, 얼마나 막 많은 거짓말. 뭐 장모가 10원 한 푼 안 받았다. 뭐 그렇죠. 10원 같은 소리 하는 건데. 아니 거꾸로 손해 봤다고 그랬죠. 예. 주식 투자해서 손해. 도이치모터스 23억. 그 저희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계산한 겁니다. 근데 뭐 4천만 원인가 손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으로 이게 네. OECD 중에 아시잖아요.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민사로 해요. 그렇죠. 누가 형사처벌합니까? 선거법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잡아들이는 거는 정말 사람 그거야말로 위인설관이에요. 예. 예. 말도 안 지록임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대에 맞게 해야지. 잡아도 다른 걸로 하면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억지 추정이었고 그래서 일종의 그 원포인트 네. 예, 이재명 찍어내기 네. 이게 정치 탄압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를 시로 계산했다가 하루 그쵸? 만에 그쵸? 앞으로 날로 계속 하세요. 네.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잖아요. 예, 원포인트 윤석열만 사람이야. 네, 즉시 한 거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야 가만히 있어. 너네는 다 날로 하는 거야. 윤석열만 딱 싫어. 그러니까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런 궤변이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아무리 그렇게 왜곡하고 궤변을 해도 우리 국민들 다 아십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헌법 개정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예, 어제 오늘 사이에 뭐 다양한 분출이 있긴 한데 아니, 저는 뭐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헌법 개정 문제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 발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잠룡들이 네. 이게 잡인지 잠인지 모르겠지만 잠룡들이 약간 개헌을 주장한 사람 목소리가 있어요. 좀 제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개헌 얘기는 사실 오래된 얘기고 지금 또 87년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죠. 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있는 분 중에서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고 그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윤석열이 관저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내란이 사실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비아폰도 아직 그대로 압색 안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만 파면됐을 뿐이지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러려면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곧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없어요. 이제 57일 뭐 56일 남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50일 남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권력구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또 국민투표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해야죠.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개헌 국민투표를 사전투표가 불가능해요. 대선과 같이 투표를 한다면 맞아요.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 국민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지금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는 거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럼 이제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그렇죠. 새로운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뭐 지방선거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하기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번 대선 때 하자 이거는 좀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당탕탕 하자고 하면서 오늘 신동욱 그 대변인이 그러더라고요. 뭐 반개헌, 개헌과 반개헌 세력, 호헌과 개헌. 예전에 전두환 때 용어 갖고 와서 장난치는데 아니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개헌하는 사람 작년에 정진석이 그 비서실장이 운영이 나와가지고 임기 단축 생각 없다고 단칼에 잘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랑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랑 상황이 바뀐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이 국면을 바꾸고 싶은 거죠. 불타게 하고 싶은 거죠. 바꾸고 싶은 거죠. 네, 개헌 얘기하고 이러면 김성훈 차장 얘기도 안 할 거고 비아폰도 얘기 안 할 거고 김건희도 얘기 안 할 거고 그리고 마은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도 쏙 들어갈 거고 그래서 신문 일면을 개헌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오랫동안 뭐 개헌론자시고 그렇게 중심으로 하셨겠지만 지금은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내란 종식이라는 이 중차대한 시대 정신 그리고 엄중한 국민들이 4개월 동안 엄동설안에 아스팔트 위에서 인내하고 인고하면서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이거 빨리 종식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여기에서 개헌은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든 논점이 글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차라리 지금 뭐 개헌 논의하자, 개헌 공론화위원회를 띄우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그렇죠. 장기간에 뭐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방선거 하자.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책임성이 있다는 막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번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야죠. 그렇죠. 그거는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국민들이 묻는 거죠. 네. 그리고 개헌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이 하고 싶다고 정치인 마음대로 개헌하는 건 아니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개헌을 원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의사를 묻고 또 모으고 의사를 그렇게 해서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지키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의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 논의가 이제 물 위로 살짝 올리려고 했다가 해픈 투비로 지금 흔들리다가 오늘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렸어요. 이거 아니네.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한덕수 오늘 그 헌재 발표가 나왔거든요. 질의서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국회가 임명한 3명 임명해라. 그때는 뭐 김복형 재판관 무슨 뭐 시간이 상당 시간 있었니 없었니 오케이 이제 채워졌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상당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에게
그 대선 맡겨도 됩니까? 관리? 지금 그 한덕수 지금 총리도 그렇고 이제 권한대행하다가 다시 부총리로 돌아간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명백하게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 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건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탄핵 사유인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100번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굉장히 엄중한 지금 국제 정세도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 미중유의 이런 그 정말 이 3만 5천 불 경제 10대 경제 강국 또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에서 계엄을 당하고 내란을 당하고 보다 보니까 이걸 빨리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는 거죠.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일단은 참는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한계를 정말 넘어서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는 거고요. 근데 이미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하루빨리 이 민주주의 회복시키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워서 지금 외교도 다 망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완전히 폭망하고 있고 네. 뭐 어제 오늘 뭐 주식 폭락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관세 폭탄 환율은 맞아가지고 뭐 막 네. 폭등하고 네. 이렇게 어려운 지금 나스닥하고 전체 자산이 지금 다 날라갔어요. 네.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은 뭐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이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국민들이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을 법에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세우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50 며칠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그거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지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정치부 10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임명하라 했는데 안 할 건데? 아니 이게 처벌 조항이 없다고. 근데 보통 헌법 조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 간의 국가 기관 간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 30년 하시면서 이런 경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리고 법률이라는 게 하여야 한다, 즉시 하여야 한다 네. 하면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 하는 게 즉시 하여야 한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또 누구나 그거를 안 하리라고는 상정을 안 했기 그쵸.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고 즉시에 대해서도 해설도 없는 것인데 네.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배째라. 네, 그리고 즉시 하여야 한다는데 안 해요.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 질문의 끝단인데 그 다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질문 안 하거든요. 여기서는 끝나거든요. 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애가 학교에서 뭐 지각을 10번 할 시에 또는 무단 결석을 할 시에 엄마를 데려야 된다. 부모님을 보호자를 데려야 된다. 근데 보통은 그럼 데려온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안 데려올 건데? 학생이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배째라. 나는 엄마 안 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아까 그 뭐 우리 구속 취소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네. 뭐 48시간 이내 그렇죠. 또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인신 구속에 대해서 할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잖아요. 하여야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그럼 즉시 하여야 한다. 또 우리가 행정 법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뭐 해야 한다. 그건 즉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받은 즉시 최소한 뭐 1시간 내에 하든지 적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뭐 주말이 낀다거나 그쵸. 하면은 2, 3일 내에 이게 통상 즉시죠.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네,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근데 뭐 즉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내 마음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네. 짚고 넘어가야 네. 되고 최상목과 한덕수. 부끄럽습니다, 사실. 네. 이건 게다가 아니죠. 헌재에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나왔죠. 네. 명백하게. 네. 8대0. 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런
베테랑 국회의원들은 저는 이제 좀 표현하면 제가 배를 째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배를 안 째니까 이런 거예요. 네. 예. 이거는 분명히 사법으로 저는 단죄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요거 어영부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미 고발돼 있습니다. 네. 직무유기로 고발돼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에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 종식과 그 대선과 별개로. 예, 저희가 뭐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법치가 안 살거든요. 네. 요거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저는 혹시 까먹을까봐 매번 의원님들 오시면 이 말을 하거든요. 네. 예, 이게 지나갔다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뭐 아니 그것과 별개로. 네. 네. 예, 그건 별개예요. 네. 대통령 잘 하시고. 네. 예, 요 문제는 제가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네. 예, 요거랑 심우정 총장 딸. 심우정 예, 딸. 예, 예, 요런 거. 네. 안 되죠. 예, 최상목 총리, 그 부총리의 미국 국채. 예, 이런 거. 예. 2억 원. 예, 예. 그 산 날짜를 알려주세요. 지금도. 네. 예, 환율 계산해 드릴 테니까. 아직도 본인이 매입한 날짜를 저한테 말씀 안 주셔서.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럼 계산해 드리려고 차익 계산해 드리려고. 네. 그 본인 마지막으로 지역구가 네네. 용인을. 용인을입니다. 예, 예. 용인을. 용인이 이제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입니다. 기흥구, 기흥구 이제 신갈 오거리부터 네. 그 주변부터. 아 신갈 인터체인지. 예. 우리 추석 되면 듣는. 맞습니다. 빠져나가는. 예. 예, 매번 거기로 가죠. 서울 사람도. 그래서 쭉 남쪽으로 이제 기흥 그 저수지까지 있는 호수. 중요한 지역. 기흥 호수. 예. 예, 예, 예. 민속촌. 아 그러네요. 아재 지역구입니다. 예, 예. 아, 제 친구도 거기 사는데 한 표 제가 또 아유,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민속촌 말씀하시니까 알고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원래 교통전문가시고 국토부 2차관까지 네, 네. 교통 쪽으로 쭉 이렇게 밟아오셨는데 네, 교통국장 하시고 그 원래 이제 용인에서 서울로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이제 그 교통버스, 광역버스, 네, 광역버스. 증설을 하시고 네, 네. 최근에 많이 하셨던데 또 맞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뭐 공약을 이렇게 이행할 게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용인이 최근 한 20여 년 동안 인구가 4배 이상 늘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11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례시잖아요. 네. 그래서 큰 도시인데 네. 도로, 철도, 버스, 뭐 문화, 체육, 인프라 모두 부족해요. 아, 너무 부족하고 그쵸. 특히 옆에 그 수원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용인보다 더 늦게 생긴 동탄, 화성, 아, 신도시하고도 많이 비교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 용인 시민들이 굉장히 그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게 높은데 이제 제가 마침 이제 인프라 전문가로 이제 영입이 돼서 그쵸. 거기에 지역구를 가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출퇴근 문제를 우선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광역버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도 열심히 협의하고 해서 최근에 4104번, 4104번 서천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역까지 온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네. 서울역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 광역버스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천 지역 그 주민들이 특히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제 특히 그 신갈 IC 그쪽이 마지막 서울로 이제 고속도로를 가기 전에 마지막 정류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한 대 밑에서 쭉 올라오니까 뭐 쭉 오산, 올라오니까 동탄 이렇게 쭉 아니 올라. 이제 명지대에서부터 출발을 많이 하는데 오다가 이제 기흥역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 타니까 이제 요즘은 좌석이 없으면 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입석 금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네, 출퇴근 불편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래서 5000번, 5001번, 5003번, 5005번 이게 이제 그 쭉 노선인데 이제 그 상용차 세대를 증차를 했고요. 그래서 운행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5000번, 5005번인가 5001번, 5000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네. 그 두 대는 전세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또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갈 IC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마지막 정류장이다 보니까 탈 수가 없어서 네. 좌석 예약제 미리 거기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좋네요. 그걸 확대해서 지금 많이 좀 그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증차나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용인이 철도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예. 저도 지하철로 가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이제 왕십리서부터 쭉 꾸불꾸불 내려가는 분당선이 하나 있고 수지 쪽에는 신분당선이 하나 있는데 네.
예, 우리 기흥구 쪽에는 분당선 하나 지나가고 그것도 기흥역에서 수원으로 빠집니다. 아, 그래서 그 남쪽으로는 이제 철도 혜택을 못 그러네. 보고 철도는 보통 분당으로 해놨구나. 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분당선 연장 기흥에서 동탄까지 그다음 오산까지 가는 그 철도 사업을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게 되면 이제 민속촌까지 쭉 그 남쪽 기흥 남쪽의 주민들이 철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은 용인 경전철. 네, 경신철. 그게 이제 에버랜드에서 기흥역까지 연결돼 있는데 지금은 별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흥덕역, 광교 중앙역까지 연결시키고 또 중간에 동백역에서 구성역 거쳐서 신봉역까지 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게 이제 신분당선, 그다음에 인도건 동탄선 이렇게 다 그다음에 이 연결이 됩니다. 네. 철도는 연결이 돼야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망산업이잖아요. 망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용인 경전철도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용인 시민들께서 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철도는 좀 시간이 걸리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뭐 10년, 뭐 15년 걸리는데 그렇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그 국토부 장관 올라가셔가지고 아이고, 예, 정권 초기에 예. 우리나라 절대 또 전체 철도망을 조금 좀 조망해 주시고 네, 네. 예, 잘 해주시면 예, 하여튼 네. 시민들 불편이 좀 덜어지도록 네. 출퇴근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철도 깔아주시면 제가 KTX에 오늘 부르신 이 반딧불 나는 녹음해서 제가 네, 네. 적극 홍보하겠지만 이제 이거 무료로 드리겠다. 무료로 드리겠다 해서 그 타고 다니신 분들이 예, 예. 예. 저녁에 타면 반딧불도 보고 좋겠네요. 반딧불. 예. 이게 탄핵 때 말고는 진짜 좋은 노래인데 그렇죠. 예, 탄핵 때 불러서 애절하게 사람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로 받았다고 아 위로 받죠. 엄청 그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 받죠. 예, 그때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떨면서 네. 그 몇 시간씩 아스팔트 위에서 앉아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죠. 그때 이 나는 반딧불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예. 개인적으로 문자 주신 그 분들도 많으셨고요. 아 의원님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해서 며칠 후에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예, 이 철도 전문가 반딧불. 약간 이거 이질적인데 매력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직 내란이 종식되기 전인데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너무 앞으로 이제 노래 코너로. 네, 근데 의원님 말고는 소화가 안 돼서. 한번 또 어때- 불러주시면 예, 그때 제대로 준비해서. 대선 나중에 네, 또 네. 주요 공약 있었을 때. 네네. 제가 그래서 그때 또 여러 곡 또 소화 가능하시니까. 아, 그럼요. 예. 이재명 대표 그 로고송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선거법 위반 안 되니까 네. 로고송 틀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예, 한번 또 저희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